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짜뉴스가 이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0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20일 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제가 이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이런 데 주제에서 모두 발언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이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이제 중요한 도발이다. 가짜뉴스는 이제 건절해야 된다. 이걸 이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좌파들은요, 팩트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부 범죄 집단이 팩트로 가서야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그냥 가짜뉴스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거든요. 우리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 링컨이 뭐라 했냐면 이제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그렇죠. 소수는 영원히 속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링컨이 한 말은 다수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거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잠시 속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민주당이나 조국당은 야, 선거 며칠인데 잠시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속이면 가짜뉴스로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역대 온 게 김대엽이 조작 사건부터 우리 가짜뉴스 왜 어떻게 선거 이겨? 더럽게부터 이게 전부 가짜뉴스로 승부한 거 아닙니까? 잠시만 속이면 되는 거니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죠, 물론. 링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를 가지고 파상공세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나오면 단호하게 그냥 초전에 박살내서 팩트로 박살내야 되는데, 가짜뉴스로 싸고 국민 여론이 가면 거기에 또 놀래가지고 야, 가짜뉴스대로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우파의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가짜뉴스가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부터 선거 등록인데 지금 좌파들은 아마 세 개의 가짜뉴스를 가지고 또 집중 공개할 겁니다. 세 개의 가짜뉴스로. 바로 이제 뭐냐. 첫째가 이제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돌아왔잖아, 오늘요. 이종섭 문제가 앞으로 또 퍼뜨릴 겁니다. 그 다음에 황상무 핵칼, 요걸로 또 있죠. 그 다음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설을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릴 겁니다. 이게 세 가지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황상무 문제는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연합뉴스도 하고 왔거든요. 오늘 황상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이제 가라앉은 것 같아요. 황상무는 이제 사퇴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본질은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저께. 황상무의 발언은 옛날 정권에서는 회칼 테러도 있고, 세무조사도 있고, 사주 구속도 있었지만, 우리 윤석열 정권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은 언론에 대해서 어떤 협박이나 회유, 압박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황상무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 놈들이 회칼, 그것만 가지고 딱 떼가지고 마치 황상무가 회칼로 MBC 기자를 협박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왜곡했는데 이게 전모가 밝혀졌어요. 이제 황상무 문제는 사퇴도 했고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는 박살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이종섭 장관. 들어오니까 민주당 인원들이 또 공항까지 가가지고 난리 치는데 이자들에게 이 이종섭 요거 가짜뉴스 믿고 선거 치르려 하거든요. 다른 건 안 되니까. 근데 이종섭 장관도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실이 밝혀집니다. 제가 오죽하면 출입국 관리법 법조문까지 읊었겠습니까? 법에 보면 피고인, 즉 기소를 하면요, 기소를 하면 바로 출국금지를 원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일 때는. 그 다 하는 건 아니고
중대범죄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소되면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자들은 출국 금지를 하는 게 맞아요. 중대범죄니까. 근데 이종섭은 이제 그 고발만 당해놨잖아. 이 고발이 우리나라 몇백만 건이냐고. 틈만 하면 그냥 고발하잖아요. 우리 하루에도 지금 계속 고발하잖아요. 고발만 당했다 해서 출국 금지 이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보면 딱 단서가 있어요. 그냥 일반 피의자, 피고인이 아닙니다. 피의자일 때는 중대한 국가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법무부령으로 제한해서 출금하는데 이종석 국장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공수처가 다 이제 다른 사람 다 조사하고 국방부 장관 오시오. 우리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불응하고 계속 안 나와. 거기 갑자기 도망갈 채비가 기미가 보여. 이럴 때 출국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가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비어있는 공수, 빌공자, 소수자, 손이 인력이 없어요.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일부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참고인들도 아무도 지금 수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수사 못하니까 장관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못하는데 출국 금지만 한 달 단위거든요. 그 원래 세 번밖에 안 됩니다, 원칙은. 근데 계속 해놨고 연장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공수처의 무능과 지금 이게 문제점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출국 금지가 잘못된 게. MBC하고 결탁한 것도. 근데 그런데도 저희가 이게 일단 들어오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처에다가 변호사 통해서 빨리 조사하시오. 그것도 냈고 그 다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잖아요. 이제 공처 불어만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 안 갔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좌파들이 그럴 줄 알아서 이놈들요 처음에 들어오랍니다. 자,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사퇴하랍니다. 자, 사퇴했죠. 그러면 이게 구속하랍니다. 구속했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 잡아야 합니다. 시키다고. 이게 좌파입니다. 여기에 아주 답답한 게 안철수는 또 좀 방송 좀 나가지 말든지 나가면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머 또 사퇴하라고 그러더라고.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요. 오히려 우파 쪽에 떨어진다. 우파 쪽에. 누가 이탈하는지 보세요. 누가 이탈하는지. 그 좌파들은 이광재 찍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우파 내에서도 이제 들어왔잖아. 그걸 다 들어오라 난리치가 한동훈 위원장도 들어오라니까 들어왔잖아. 근데 뭐 이제 또 사퇴래. 사퇴하면 또 구속을 하겠지. 구속하면 대통령 또 하란다니까요. 좌파들은 끝이 없어요. 이 본질을 모릅니까? 왜 원희룡 후보 제가 보라 했잖아요. 그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냐면 자기 지역구를 띄야지. 지금 지역구도 이광재한테 밀리고 있는데 왜 자꾸 딴 일에 신경 쓰느냐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글 쓰신 분 제가 다른 분들은 언급 더 안 할 테니까 이제 제발 그 좌파들이 놀아다니지 마시고 이 정도면 이제 국민들 다 판단합니다. 중도까지는. 그런데 악랄한 좌파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그것까지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맞춰가 사퇴하고 구속하고 대통령 사퇴하고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 어디까지 하면 만족합니까? 또 사퇴하면 또 다른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사퇴하면 다른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명백한 처음부터 계획된 최상병. 이 좌파들은 누가 한 명만 억울하게 죽으면 그 어떻게 이용해 물 겁나. 그 이용해 물 거 이거밖에 생각 안 하잖아. 우리 이태원 그다음에 세월호 지금 이게 얼마나 당했느냐고요. 제가 최상병 죽음 안타까워했어요. 저 이재명 저 좌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 아파 안 한다니까. 그냥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물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는 집단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이게 공처를 비판해야 됩니다. 이제 이종섭에 대한 가짜 뉴스도 어느 정도는 정리됐다. 이렇게 두 가지 보고요. 자, 마지막 가짜 뉴스는 이제 박지원이나 오늘 놓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갈라치야 된다. 이게 좌파들의 또 노림수 가짜 뉴스입니다. 예, 윤하고 한이 원팀 똘똘 뭉치면 힘들거든요. 갈라치야죠. 그야 당연히 전술 좌파들은 그러겠죠. 그게 놀아나면 우리가 바본 거예요. 박지원이가 오늘 갈등하면서 우리 그 호주 대사 이종섭 들어오고 황상무 자른 거는 이제 한동훈이가 1라운드 이겼고 그다음에 비례 이제 순번 몇 명 바꾼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라운드 이겼고 1대1이다.
또 이게 앞으로 뭐 3라운드 계속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 갈라치기 공작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정리된 거예요. 이제 정리된 거예요. 비례도 다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종섭, 다 이게 황상무 정리된 거예요. 이제는 강력하게 원팀으로 이제 오늘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범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이 다시 이간질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안 어떻게 시킬지 몰라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물론 이 두 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안 놀아나겠지만 우리가 방어를 해야죠. 어디 갈라치기 하면 단호하게 분석해. 박지원, 너 이게 음모 가짜로서 구단 아니야? 너 조국 뭐 당의 명예 뭐 당원하고 싶다 해가 너 음중 경고 묻잖아. 원래 그 당직 3개월 묵기로 정청래가 때리기로 했는데 음중 경고로 나타났더만.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야, 이게 박지원 너 아니야? 너가 이게 살아온 길을 봐. 뭐 남의 일에 뭐 계속 갈라치기 분열 공작하는데 박지원 너나 잘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좌파들이 가짜뉴스 지금 황상무는 어느 정리됐고, 이종석도 도로가 정리됐고, 앞으로 그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어떤 가짜뉴스 할지 모릅니다. 자, 앞으로 20일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원래 좌파 집단이나 그다음에 우파 히틀러, 원래 파쇼나 좌파에게 스탈린 극자나 또 그것과 그걸 통합니다. 이게 똑같은 집단, 전체주의 집단은 우파 전체주의든 좌파 전체주의든 전부 이게 가짜뉴스로 뒤흔드는 거죠. 진짜 팩트로 가면 누가 자기들 찍냐고. 범죄자들. 우리가 단호하게 이제 앞으로 어떤 가짜뉴스 넣어도 저희부터 앞장서서 방어할 테니, 아직까지 제가 9개 잘려도 방송 11개, 오늘 연합뉴스도 신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률도 엄청 높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가 10개 하고 앞장서서 가짜뉴스 제가 분쇄에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적들이 하는 말은 전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압도 가는 말은 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전부 가짜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적시적시 신속 대응군 해가지고 바로 적시적시 융단 폭격으로 가짜뉴스는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